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 명소도 폐쇄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특별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탁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연말 연시입니다. 한 해만 참고 매년 즐겁게 맞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와의 고단한 싸움, 이번 고비 넘기지 못하면 또다시 1년을 고생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조차고 미래를 포기하지 말자고요.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지원금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1,400만 원을 수령해갔다며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문준용씨 코로나 피해 지원금은 반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정상적인 심사 결과에 의한 수령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판국에 대통령의 장남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냐, 과연 심사 과정과 결과가 기준과 절차 면에서 합당했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씨는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수령한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 받은 것입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코로나 지원금이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예술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멈춰버린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별도 통장에 넣어서 작가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영수증 관리도 철저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도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대통령 아들을 떠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청구했고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았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알아서 양보했어야 한다 의견도 있는데요.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재산을 914억 원으로 신고한 21대 국회 최고 부자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재산 형성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전 의원이 두 동생과 함께 설립한 건설회사 동수토고는 별다른 실적이 없다가 2013년 2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부친의 회사 이진종합건설에서 하청받은 공사 매출이었습니다. 이듬해엔 매출 506억 원 중에 60%가 이진종합건설 도곡공사였습니다.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전 의원은 이렇게 12년 만에 재산을 120배 넘게 불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실상 증여로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전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편법 증여 등 의혹을 취재하는 MBC 기자한테 3천만 원을 주겠다면서 보도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는데요. 전광수 씨와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한 10개 맞춰볼게. 3개요? 30만 원 가볼게요. 30? 4천만 원 가본다니까. 아니 내가 그냥 이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만들어 볼게. 은밀한 대화라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내가 한 3개를 맞춰올게. 3개요? 3천만 원 가오게. 30이요? 마 3천만 원 가지고 온다니까 그냥 되는 것도 아니잖아. 만들어 올게. 내 만들어 올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고 내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대. 전 의원 부친의 이런 행태는 의혹이 모두 사실일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900억 무마하려고 3천만 원 뇌물이다. 역시 남다른 클래스입니다. 아버지 찬스는 이런 게 아버지 찬스 아니겠습니까? 분노는 이런 거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제14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중에 총
46만 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 9천 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내년에 공급되는 주택 46만 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7만 8천 호, 서울은 8만 3천 호가 될 전망입니다. 서민이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데 14년 걸린다는 조사 결과 나왔던데요.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모은다 해도 14년 동안 집값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니 서민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발 월급 모아서 열심히 살면 집 걱정 않고 살 수 있는 날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빠르게 번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어린이들도 쉽게 감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는 어른만큼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영국 과학자들이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변이 바이러스가 특별히 어린이들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도 어른과 같이 감염되기 쉽다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50% 더 높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영국과 왕래를 줄이거나 끄는 나라가 40개국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야, 네가 아무리 독해도 애들은 건드리지 말거라. 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힐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인류 역사상 하나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이렇게 전 세계가 협력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독하고 질겨도 언젠가는 끝장나겠죠. 그날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더 모아보자고요.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